네, 시장을 사로잡은 이슈와 함께 오늘장 투자 전략을 제시하는 오프닝벨 2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을 꽉 채워주실 전문가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죠. 누군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잔잔하게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항상 꽉 채워주시는 분이죠. 네, 최동기 전문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오늘 또 굉장히 좀 어려운 장세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하면서 그 영향을 그대로 받는 분위기인 네. 것 같은데요. 오늘 우선은 여행 관련주 또 네. 어떻게 보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특히 노랑풍선 네네. 관련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뭐 코로나가 이제 심화가 되면 여행주한테는 이제 마이너스 요인인데 네. 오늘 이제 노랑풍선을 이제 의외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보니까는 이제 그 여행 콘텐츠 플랫폼이라고 있어요. 네. 그 위시빈이라고 있는데 이제 위시빈을 이제 인수한다는 소식이 오늘 오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 뭐 이런 회사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왜 인수를 했냐면은 요새는 이제 여행도 단순히 뭐 어떤 그 장소를 제공하고 소개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서 고객들은 이제 여행 관련 스토리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네. 그거를 위시빈이 좀 잘 구축을 했다. 이렇게 해야지 이제 오늘 좀 상승을 시원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노랑풍선 관련주 사실 오늘 같은 장세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 때문에 경제 재개가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우려 속에서 모든 장세가 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네, 또 노랑풍선 4.28% 상승하면서 32,900원 선에서 거래가 되는 흐름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증시 상황 어떤지부터 먼저 확인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유진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시황센터입니다. 현재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시면 코스피 현재 0.46% 내림세 속에서 3,229포인트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0.43% 내림세 속에 1,045포인트 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관이 2,6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내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함께 매도세로 들어와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1,800억 원가량의 물량을 출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홀로 담아내는 모습입니다. 460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내는 가운데 기관 투자자들이 330억 원가량의 물량을 출회하면서 매도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현재 살펴보시면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2%대 내림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현재 78,6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코스피 종목들 살펴보시겠습니다. 현재 셀트리온이 4%대까지 탄력 받아챙기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27만 4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 SDI 현재 0.67% 내림세 속에 73만 8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4%대 강세 기록하며 11만 6,9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 오늘 내림세로 가는 듯 하더니 다시 소폭 강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8만 4,3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은 오늘 5%대까지 탄력 떨어지는 모습 보이는 가운데 셀트리온 제약과 펄어비스 2%대 강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시죠. 시젠이 1%대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SK머티리얼즈도 오늘 1%대 강세 속에서 38만 4,7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알테오제는 오늘 3%대 가까이 탄력 떨어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 원자력 발전 관련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는 저희 오프닝벨에서 폭염에 전력난이 다가올 것이다라는 이런 이슈들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력 설비 관련 종목들이 많이 뛰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전력 예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원전 3기를 조기 투입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있습니다. 이에 지금 원자력 발전 관련 종목들 탄력받는 모습인데요. 우진이 20%까지 급등하면서 11,4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한신기계도 11%대 강세 속에 거래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두산중공업과 오르비텍 1%대 강세, 우리기술도 3%대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보실 종목들은 K뉴딜지수 바이오 관련 종목들입니다. 앞서 시총 상위 종목에서도 살펴봤듯이 셀트리온 3총사가 오늘 강한 모습 보이는 모습을 확인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젠과 한미사이언스도 오늘 시젠 1%대 강세 속에 78,600원 선에, 한미사이언스도 0.52% 강세 속에 77,8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보실 종목들은 일본 불매운동 관련 수혜 종목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 방문 그리고 정상회담이 무산되었다라는 소식에 오늘 불매운동 관련 종목들이 장 초반에 조금 상승세를 가져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살펴보시면 모나미가 7%대 탄력받아 6,32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비비안도 1%대 강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쌍방울도 오늘 1%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SK머티리얼즈 오늘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도 빨간불 켜면서 출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미국 회사와 손잡고 배터리 소재 산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입니다. 네, SK머티리얼즈가 미국의 배터리 소재 기업이죠. 그룹 14 테크놀로지스와 합작사를 설립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로 인해서 SK머티리얼즈는 처음으로 배터리 소재 사업에 진출을 하게 되는데요. SK머티리얼즈가 약 600억 원가량을 투자해서 합작사의 지분 75%를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이 합작사를 통해서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국내에서 실리콘 음극재 양산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SK머티리얼즈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한때 크게 상승을 했던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1%대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현재가 어떻게 흐름 이어질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보실 소식은 오늘 아침 전해진 셀트리온 관련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 레키로나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셀트리온의 코로나19 치료제죠. 레키로나가 인도네시아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얻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있습니다. 앞서 셀트리온은 지난주에 발표했던 동물 효능 시험에서도 효능을 확인을 했는데요. 레키로나의 중화 능력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긴급 사용 승인 소식이 전해짐에 따라 수출 협의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셀트리온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굉장히 주가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소식 호재로 힘입어서 3%대 탄력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보실 소식은 기아에서 신형 스포티지를 출시한다는 소식입니다. 네, 기아에서 신형 스포티지 중형 SUV 차량이죠. 스포티지를 신형을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사전 계약이 지난 6일에 시작이 됐는데요. 첫날에만 사전 계약 10,000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20,000대를 넘어섰는데요. 신형 스포티지의 가격은 2,400만 원대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어서 기아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역시 조금 음봉이 많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내림세를 다소 기록을 했는데요. 이번 신형 스포티지 출시를 통해서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각 시황과 주요 이슈 살펴드렸습니다. 네, 이 시각 증시 상황 확인해보고 오셨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지금 코스피, 코스닥 모두 파란불 켜고 있고요. 네네. 그래도 생각보다는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제 뭐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가 많이 하락했지만 네. 상대적으로 일단은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럼 결국 이제 우리나라 지수를 거의 좌우하는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가 아마 예상보다는 덜 빠지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일단 오늘 지수 자체는 아마 차트를 띄워주시면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타원형으로 한 표시한 데가 뭐냐면은 이게 코스피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계속 빠지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네, 선을 그렇죠. 그리면 이렇게 해서 그리고 되면은 올라가죠? 세 그러네요. 번? 네. 세 번? 네. 오늘도 세 번이죠. 여기까지 왔죠. 그렇죠. 지금 61선이 지지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코스피가 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61선을 이탈하면 바로 꼬리 달리고도 회복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거의 오늘 일단은 네. 저점을 찍었다 생각하고
즉 외국인들이 지금 순매수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오늘 3,210선에서 거의 아마 바닥을 찍지 않았나 네. 생각이 되고 일단 코스닥은 뭐 좀 강해요. 코스닥은 뭐 아시겠지만은 지금 뭐 아직은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좀 더 덜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보시면은 이제 이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은 뭐 이게 이제 걱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오늘 보면은 뭐 차익거래 여기 보시면은 비차이나 모두 순매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은 의외로 좀 강한 모습을 보일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옵션을 보시면은 네. 자, 콜 옵션, 풋 옵션이 있는데 요 계약수거든요. 역시 네. 외국인들이 플레이를 잘하는 게 오늘 빠질 때 콜 옵션을 사죠. 그렇죠. 그다음에 어제 그제 그 빠질 때 풋 옵션을 또 샀어요. 그러니까 오늘 풋 옵션을 이제 이익실현 하는 모습이고 또 콜 옵션을 담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이제 오르면 팔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이 지금 옵션에서 플레이를 굉장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일단은 환율은 지금 1,150원, 그래서 어느 정도 예측한 대로 왔고요. 그다음에 오늘 특징으로 보면 아까 뭐 셀트리온 삼형제 얘기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지난번에 추천한 자이언트 스텝이 지금 10만 원을 돌파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메타버스의 이제 어떤 그 선도주로 등극한 것 같은데 사실 이 회사가 이제 뭐 공모한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쨌든 간에 지금 뭐 그때 제가 4만 원대 말씀드렸는데 초반에 10만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이고 그다음에 이제 F&F가 뭐 아시겠지만 뭐 테일러메이드 인수전에 참여했다라 가지고 오늘 F&F가 또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F&F는 지난주 목요일 날 이 섬유 업종에서는 탑픽이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SBS도 일단 미디어에서 탑픽이 했는데 오늘 아까 뭐 올림픽 관련해 가지고 또 SBS도 오늘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도 한번 전에 한번 특수건설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 종목은 이제 우리 그 터널, 교량 이런 거에 굉장히 특화된 회사인데 지금 이제 보면은 경부고속도로도 이제 양재에서 뭐 한남까지 지하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그거는 이제 언제 될지 모르겠는데 좀 가까운 거는 우리 이제 그 현대 자동차 어떤 진짜 삼성동 부지 그래서 삼성역에서 봉온사역까지 거기가 이제 지하해가지고 굉장히 구축한다라 가지고 이제 특수건설이 오늘 의외로 또 상승을 보이고 있네요. 그다음에 또 뭐 mRNA 관련해 가지고 뭐 큐라테스 지분을 가지고 뭐 코리아에스 투자증권이라든가 뭐 뭡니까 아즈텍 WB 이런 종목 오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애국주는 아까 말씀드린 거 같고 그다음에 이제 특이한 거는 이제 영국의 축구 리그 프리미어 EPL에 네. CE 메디칼이 뭐 의료기구를 납품한다라고 좀 강세 보이는 것 같고요. 이하에도 보니까는 이제 A루트라고 이 회사도 이제 보면은 그 동안에 이제 증자 관련해 가지고 뭐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 이제 상한가 어제에서 오늘 상한가를 일단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이제 보면 우리 편의점이나 이렇게 결제할 때 프린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그 소형 프린터를 일단 만드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특징주까지 좀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F&F가 테일러메이드 인수전에 참여를 했다라는 소식에 좋은 기록을 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주셨고요. A루트 증자 소식에 소형 프린터 관련주 A루트 또 상한가 기록하고 있다는 특징주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우진이라는 기업이 또 20% 넘는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우진 플라잉 같은 경우는 지금 환경 관련주로 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만은 김익환 사장이 성균관대 동문설이다 이렇게 나왔지만은 공시를 통해서 관련 없다라고 정확하게 공시를 냈네요. 관련해서 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4% 넘는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 에코프로비엠 하락한다는 점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과 함께 또 관련한 상위 종목들과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또 최동기 전문가님의 또 관련한 내용 또 분석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이슈킹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동기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각으로 만들어가는 이슈킹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특징주도 좀 살펴봤는데요. 예전에 또 이 이슈킹 코너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자이언트 스텝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12.21% 상승하면서 106,6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슈킹 코너 잘 들어보시면 정말 좋은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 또 포트폴리오에서 또 담으면 안 되는 종목들도 잘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도 네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언급했던 종목 중에 또 PS텍이라는 종목이 어제 말씀드리자마자 3% 넘는 흐름을 보이다가 7% 넘게 또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에서 그렇게 상승을 했고 또 다시 오늘은 또 차익 실현 매물에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또 분석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 또 이슈킹 어떤 내용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선 네, 알아보도록 일단은 이제 할까요? 원래는 오늘 이제 네. 외국인 기관이 순매수한 종목인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네. 일단 이제 PS텍이라는 종목을 한번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어제 요청을 좀 드렸죠. 네. 네. 이제 PS텍은 아시다시피 이제 스마트 그리드. 네. 이제 스마트 그리드는 일단은 이제 뭐 우리 양방향 해가지고 일단은 이런 전력에 대한 정보를 네. 한전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고객들도 이제 알게 해가지고 근데 전력 효율을 이제 전력에 대한 거를 이제 효율성을 높이는 건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전력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가 있지 않습니까? 심야 그렇죠. 이런 때는 좀 이제 전기요금이 좀 싸기 때문에 이때 이제 전기를 이렇게 모았다가 이제 ESS라고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걸 보관했다가 일단은 이제 사용하는. 그러면 이제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스마트 그리드 일환인데 사실 스마트 그리드는 이게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우리 한전하고 아마 이제 우리 산업자원부에서 이제 그 시도를 했었는데 네. 실제로 이게 뭐 완전히 구축된 것 같지는 않아요 현재. 그렇진 않은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떠올랐던 종목이 일단 PS텍하고 옴니시스템 네. 이런 두 종목이 일단은 그때는 이제 그 뭡니까 대장주로서 이제 역할을 했는데 이제 PS텍은 이때 이거를 그 뭐 역사를 보면은 원래 여기에 이제 황 회장이라는 분이 그 지금 회장인데 네. 원래 아마 제일교포를 알고 있어요. 그 제일교포인데 이제 우리 보면 덴소코리아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이제 도요타 원래 그룹이었거든요. 네. 그 회사에 이제 부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PS텍도 자동차 부품 그걸 하는데 원래 이제 PS텍의 역사는 이라는 그 황 회장이 이제 풍성전기라는 회사하고 도요타하고 합작 회사를 만났어요. 풍성 덴소. 네. 그게 이제 그 몇 년 전에 이제 분리가 되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덴소코리아 이제 독립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PS텍 그대로 있는데 이제 PS텍을 이제 보면은 이 회사가 지금 보면 막 그 대주주 지분율이 50%가 넘거든요. 네. 또 제가 이제 여기를 잘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동창이 네. 그 서울대 건축과를 나왔는데 건축을 안 하고 계속 뭐 그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PS텍의 대표회사를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게 아마 매형이 그 회장님 같아요. 그 누님의 남편. 그래서 네. 이제 계속 그래서 이 회사를 제가 잘하는 거는 제가 한 10년이 넘었는데 네. 제가 이제 이 회사를 그때 스마트 그리드 해가지고 제가 탐방을 2번이나 갔었어요. 그러셨어요? 이 회사가 이제 김포에 있거든요. 네. 김포인데 지금 이제 요새는 뭐 별로 제가 연락을 못했지만 이제 오늘 이렇게 보니까는 이제 공장을 옮겼더라고요. 김포에서. 김포도 보면은 워낙 땅덩이가 넓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보면은 거기도 이제 새로운 산업단지가 생기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좀 땅값이 싸요. 그 학운단지라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거기 보면 뭐 해병대 사령부도 있고 같은 그런 땅인데 어쨌든 간에 이제 거기로 이제 옮겨가지고 이제 뭔가 이제 목표를 한다는데 네. 이 회사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좀 그 매출액이라는 건 영업이익이 부진해요. 그래서 네. 원래는 이제 작년에 매출액 1,000억에 영업이익 뭐 150 목표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영업이익은 적자고 네. 그다음에 이제 당기순이익은 일단은 플러스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풍성이라든가 PS텍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연구 개발 R&D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연구 있는데 이 회사는 굉장히 어떤 거 일본의 영향을 받았는지 굉장히 그 알차게 경영을 해서 현금 자산이 엄청 많은 회사예요. 네. 그러니까 이 회사는 그 이자를 가지고 수익을 내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뭐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네. 그만큼 이제 어떤 그 경영을 어떤 안정적으로 하면서 뭔가 이제 아이템 나서 하는 건데 이 회사의 핵심은 아까 뭐 자동차 부품이 아니라 한전의 그 우리 그 납품하거든요. 네. 우리 검침하는 뭐 이런 계량기 이런 걸 납품하는데 사실 이 회사가 이제 원래 점유율이 옛날에는
시장 10%가 넘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5%대로 떨어졌더라고요. 그만큼 네. 이제 경쟁이 생긴 건데, 그래서 한전에 일단 굉장히 그 밀접한 회사고 거기에 맞는 검침기 이런 거를 개발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이제 한전의 그 이런 계량기 관련해서 가장 그 매출액이 높은 점유율이 높은 회사는 저기예요. LS 산전. LS 산전. 나머지 네. 이제 중소형 업체들이 하는데, 이제 PST라든지 이제 스마트 그rid 할 때마다 이제 주가가 반등을 했는데, 이 종목은 제가 받은 이제 조상 얘기를 하는데 상한가 친 적이 거의 없고 많이 네. 올라 20%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이제 이렇게 계속 옛날에도 뭐 핸들링했지만 항상 뭐 4,000원, 6,000원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항상 그게 올라가면 이제 꺾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어제로 오늘 깎이는데, 이번에는 아마 정고점을 돌파를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같이 또 스마트 그리드가 지금 뭐 우리가 이제 전력이 지금 블랙 뭐 아웃 뭐 이런 얘기도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뭐 코로나로 해가지고 지금 뭐 자영인데 우리 영업을 못하게 하는데, 만약에 이거를 만약에 6시에 네. 영업을 만약에 허용을 했으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아마 블랙 그 왔을 것 같아요. 네네. 특히 강남 쪽에는. 그래서 제가 네. 볼 때는 정부에서 일석이조를 노리는 것 같은데, 지금 또 어떤 얘기가 나냐면은 전력이 부족하거든요. 그렇죠. 그 원전 탈원전에 그래가지고 지금 정부 부처는 아세요? 에어컨을 꺼요. 시간대별로. 그러니까 그렇죠. 네. 더운 시간에 공무원들이 무슨 죄입니까? 그래서 지금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런 스마트 그리드가 제가 볼 때는 이제 어제 반짝하고 오늘은 좀 조정을 받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전력 얘기는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종목들은 좀 빠질 때니까는 지지선을 정고점으로 보시고서 일단은 네. 이제 빠졌을 때 좀 우리가 매수를 하면은 분명히 우리 PS텍 관련 뭐 옴니스템인데, 또 이 회사는 망할 일은 없어요. PBR이 네. 0.65거든요. 네. 이런 관련주 중에서, 왜냐하면 뭐 현금 자산이 워낙 많고 재산도 많기 때문에 네. 부도날 일은 없어요. 네네. 이런 종목을 하면 우리가, 제가 이제 모처럼 그냥 옛날에 탐방을 많이 2번에 갔던 회사이기 때문에 알기 네. 때문에 제가 오늘 한번 좀 아니 어제 LS 산전 얘기하시면서 PS텍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마침 이제 종목이 잘 가길래 제가 사실 어제 요청을 그랬던 드렸던 거군요. 건데 예, 이런 관계가 있으신지는 제가 모르고 요청을 사실은 드렸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또 PBR을 보니까 0.65인 거를 확인을 하고 제가 다시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아 이런 또 그런 스토리가 있었네요. 또 확인을 해보니까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또 기관이 동시에 들어오면서 네. 7.7% 넘는 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7.35% 하락을 해서 다시 6,300원대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좀 오늘 유가증권 기관과 외국인 순매수와 순매도 들어간 종목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함께 또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2일부터 좀 확인을 해볼 텐데요. 기관과 외국인 순매수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7월 12일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 12일 날 보시면은 이제 뭐 카카오, 전기, 포스코, 기아, SOL, 현대제철, 하나금융진, GS건설, 거기 보면 이제 후성이 들어가 있죠. 후성. 네, 그러네요. 이거는 뭐 둘 다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후성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LG화학, DB하이텍, 뭐 다 아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제가 뭐 설명 안 드리고, 마찬가지로 뭐 매도한 종목은 NC소프트, 삼성전자, 하이닉스, HMN, 두산중공업, LG디스플레이, SK바이오사이언스인데, 하여튼 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계속 좀 이렇게 매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수 매도 반복이 네. 되는데, 일단은 좀 아쉬운 게 이제 삼성전자하고 일단은 하이닉스. 그만큼 이제 지수를 좀 이렇게 못 오르게 누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HMM, 지금 보면은 우리 조선 관련주들, 이거는 이제 해운 관련주인데, 아마 HMM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지금 산업은행에서 뭐 채권 매각 얘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일단은 고점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두산중공업, LG디스플레이, 이건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네. 13일 날 이제 네이버, 그다음에 SDI, 롯데케미칼, 솔루스 첨단 소재, 뭐 현대모비스 보면 이제 네이버를 엄청 많이 샀죠. 그래서 네이버가 다시 이제 카카오보다 이제 시청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네, 일단은 그렇죠. 아마 네이버도 일단은 상대적으로 카카오 대비 저평가됐더라 이제 올리는 것 같고, 아마 네이버가 또 너무 오르고 카카오가 빠지면 또 다시 역전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항상 그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종목을 좋아하신다 그러면은 그 저평가된 거를 사고 약간 오른 거 팔고 하면은 이게 이제 페어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LG 이노텍, 포스코 케미칼, 현대제철, 진원생명과학에서 뭐 진원생명과학이 이제 굉장히 핫했던 종목인데 의외로
못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진흥생명이 좀 이렇게 네. 약간 주저앉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롯데 정밀화학도 이제 우리 일부에서 아마 지난번에 추천을 했었죠. 네, 그렇죠. 오르고, 그다음에 LS 일렉트릭, 하이브, 효성중공업, 카카오, LS 삼성물산에서 이제 LS 그룹들이 좀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도는 역시 뭐 삼성전자, 한샘, 셀트리온, 페노션, 네이버라 가지고 이제 반복되고, 15일 날은 삼성전자가 또 매수 들어왔고, 전기, DB 하이텍, 농심, 삼성로바이스, LG노트, 현대모비스인데, 역시 이제 보면은 요새 라면값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네. 결국 뭐 오뚜기라든가 뭐 농심, 그다음에 이제 삼양식품 이런 종목들이 이제 최근에 한번 반짝 올랐거든요. 네. 다시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아마 라면값 인상이 이제 확실히 발표하면 다시 한번 아마 오를 것 같은데, 이제 13년 만에 이제 오르는 거기 때문에 아마 라면 이런 업체들도 주가가 이제 워낙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한번 다시 재상승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매도한 종목은 뭐 LG와 카카오 뭐 다 아시는 종목이니까 생략하고요. 16일 날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이버, 롯데 정밀화에서 롯데 정밀화학도 계속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매도는 뭐 삼성전자, SD 바이오센서는 이제 공모주 가지고 첫날 굉장히 좋게 올랐었는데, 올랐다가, 이날은 네. 좀 매도로 갔고, 카카오, 하이닉스, SK 이노베이션, 포스코, 두산중공업, 신한지주. 지금 오늘 보면 이제 유가가 8% 빠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유업체들이 이제 지금 주가가 빠지는데, 아마 SK 이노베이션은 또 기관 외국인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 이렇게 판 거 봐서는 또 유가가 또 고점으로 판단했는지 일단은 팔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정리하면 삼성전기하고 DB 하이텍, 모비스, 롯데 정밀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일단은 이제 이틀 연속, 일주일 동안 해서 이제 순매수를 보인 이런 종목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매수 매도가 일단 반복된 거는 네이버, 카카오, LG화학 뭐 여러 종목들이 있어요. 진원생명과 삼성전자, NC소프트 해가지고 우리 대부분의 일단 시총 상위 종목들이 일단 매수 매도를 했고요. 그다음 이제 매도한 종목은 이제 두산중공업하고 SK이노베이션은 일단 이틀 연속 매도를 했고, 나머지 종목들 일단은 이제 매수 매도가 반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삼성전자가 이제 3일이나 일단은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제 삼성전기, DB하이텍, 모비스, 롯데정밀화학, 바이오로직스는 이제 이틀 일단은 순매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순매도한 종목은 두산중공업, SK이노베이션. 그래서 보면 이제 나머지는 1일 뭐 해서 네이버가 카카오는 네이버는 일단은 이제 매수한 날이 더 많았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이제 밑에 보시면은 일단 하이닉스는 하루 매수, 이틀 매도, NC소프트 마찬가지 1일 매수, 2일 매도,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1일 매수, 3일 매도해가지고 지금 삼성전자에 이제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플 텐데,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는 일단은 뭐 우리가 매매 차익을 노리는 것보다는 어차피 장기 투자를 간다고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렇죠. 차라리 배당을 노리는 게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지금 뭐 7만 원대에서 팔면은 또 손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는 이제 아마 지수가 올라야지만, 네. 물론 이제 어느 게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뭔가 좀 미국 시장이라든가 뭔가 반등이 나왔을 때 삼성전자도 좀 이렇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총수 자체가 지금 경영 활동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총수가 뭐 요새 뭐 사면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총수가 만약에 이제 석방되는 시점이 또 삼성전자가 하나의 또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뭐 굉장히 좋은 종목이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살 때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사고, 일단은 18만 9천 원대 가지고 이제 박스권 요거를 이제 탈피하면 삼성전기는 워낙 뭐 좋은 종목이고 또 시세가 날 때는 많이 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뭐 저도 좋아하는 종목이 하나가 되겠습니다. DB하이텍 뭐 역시 우리 뭐 굉장히 핫한 종목이고, 네. 투신사들이 계속 사는 종목이죠. 그래서 계속 이 종목도 우상향하고 있다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DB하이텍 만약에 10% 정도 수익이라면은 보유를 하는 게 맞을까요? 어떨까요? 10% 수익이에요? 네. 그럼 뭐 글쎄, 일단은 뭐 저는 네. 저기 그 매도도 분할 매도를 저는 추천합니다. 네, 왜냐하면 분할 한 매도. 방에 매도 네. 이런 게 보면 이제 우리가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이제 네. 투신사들이 매매를 어떻게 하냐면은 그 예에서 만주를 산다 그러면은 그걸 만주를 한꺼번에 사는 게 아니라 100주씩 나눠서 사요. 100분할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사람이 안 되니까 기계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평균 단가가 이제 그날 만약에 마음을 먹으면 이제 평균 단가가 이제 그날의 가중 평균이 되기 때문에 큰 이제 어떤 뭐 빠지건 오르건 큰 리스크는 없거든요. 근데 네. 이제 어차피 저는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이제 길게 보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그걸 네. 예측했는데 일단은 뭐 10% 정도면 지금 장세에서는 그래도 한번 매도를 고려할 만하다. 그리고 또 빠지면은 더 다시 사는 되는데 그래서 네. 일단은 뭐 전량을 매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 분할 매도해가지고 또 빠지면 채우고 이런 전략이 네. 아마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뭐 현대모비스 뭐 잘 아시는 종목이고 그다음에 롯데 정밀화학이 지금 이제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는 모습이죠. 일단은 뭐 차트 모양이 일단 RSI 네. 지금 뭐 계속 불꽃놀이 구간에 있기 때문에 롯데 정밀화학도 일단은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생각이 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최근에 지난 주말에 일단은 외국인 기관이 아마 엄청나게 들어왔죠. 그래서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정고점 94만 8천을 향해서 이제 진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제 RSI도 일단은 좀 아마 좀 일단 70 구간을 아마 돌파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두산중공업은 우리 원전 때문에 아마 굉장히 어려운 회사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잘 선방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여기 박스권인데 이제 여기는 이제 변곡점이거든요. 오르냐 네. 빠지냐. 근데 그거는 이제 잘 우리가 추세를 봐야 될 것 같고, SK 이노베이션 아마 지난 초에는 아마 외국인들이 샀다가 지난 주말에 외국인이 팔았고, 뭐 기관들도 지난주 일주일 내내 이제 매도한 종목인데 일단은 SK 이노베이션은 일단은 차트로 봐서는 추세가 꺾인 모습입니다. 네이버 아마 지금 외국인 기관이 지난주에 이제 많이 샀죠. 특히 이제 투신하고 연기금이 일단 네이버를 많이 샀어요. 그래서 주가 자체가 계시 또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가는 모습을 보이기는 네이버 아직 추세는 살아있다고 봅니다. 카카오는 일단은 이제 매수 매도가 이제 반복이 됐는데 역시 투신하고 외국 연기금이 네이버를 사는 대신에 카카오를 팔았거든요. 역시 네. 카카오가 약간 추세가 꺾이는 모습, 지금 거의 변곡점에서 일단은 이탈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카카오 차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LG화학 뭐 우리가 잘 아는 종목이지만 그래도 지난주에 투신 외국인들은 뭐 연기금을 엄청 팔았고요. 뭐 외국인들도 아마 대량 매도를 해가지고 LG화학도 일단은 차트가 좀 꺾이는 모습. 아마 제가 볼 때는 좀 횡보 기간이 길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포스코 뭐 우리 철강 잘 아는 종목 역시 이제 변곡점에 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아 뭐 자동차 회사도 지금 보면은 별로 차트 모양은 안 좋은데 아직 꺾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기아도 좀 장기간 횡보할 것 같거든요. 현대제철 뭐 잘하는 종목이지만 지난 주말에 연기금하고 이제 외국인이 이제 매수를 했는데 일단은 아직은 추세가 좀 꺾인 모습이지만 이게 완전히 터닝하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요. 셀트리온 뭐 저는 이 종목은 뭐 거의 뭐 냉탕 온탕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이제 종목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저점에서 조금씩 이제 올라가는 모습, 그다음에 오늘도 이제 오르고 있는데 일단 셀트리온도 일단은 거의 지금 변곡점에 왔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워낙 이 종목은 이제 공매도의 타겟이 되기 때문에 그게 아마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진원생명과학이 의외로 이거를 투신이 지난주에 많이 사서 아마 주가가 좀 올랐죠. 외국인들 가담을 했는데 일단은 추세 자체가 좀 꺾였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인데 오늘은 다시 좀 밀리는 것 같은데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추세 자체는 좀 그래도 살아있다. 그래서 또 네. 5일선이 무너지지 않으면 일단은 계속 갈 수 있다는 종목이 되고 그다음에 LG 이노텍, 뭐 카메라 모듈, 뭐 렌즈 회사인데 이 회사는 일단은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 그래서 아마 차트 모양도 견고한 이런 종목이 LG 이노텍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하이닉스는 뭐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아직은 추세가 조금 뭐 오르긴 좀 어려운 것 같고, NC소프트도 지난 주말에 연기금하고 외국인이 샀는데 지금 이제 NC소프트도 어느 면에서는 이제 바닥을 탈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RSI도 거의 이제 30 가까이 갔다가 이제 올라가는 모습인데 과연 이게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NC소프트도 이렇게 상승하는 거 봐서는 좀 더 상승이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삼성전자 뭐 말씀드려.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네, 역시 코스닥도. 뭐 우리 뭐 미디어라든가 메타버스 관련주들,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지금 뭐 거의 종목이 쏠리고 있는 모습이죠. 역시 그래서 뭐 위직 스튜디오, 뭐
이그젝스, 파인테크닉스, 그다음에 LNF, 레공 바이오, 그래가지고 LX 세미콘 이제 이런 종목들이 일단은 매도를 했고요. 네. 13일 날은 이제 카카오 게임즈, 뭐 LNF, 동아기업, HLB에서 이제 HLB 이런 종목들이 일단 매수에 가담했고 이제 매도한 종목은 오비고 이제 상장 종목이고 그다음에 솔브레인, 그다음에 솔브레인 이제 뭐 아시겠지만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화학약품 제품 만드는 회사고 오스코텍, 셀티론제약, 지오소프트, 한국파마에서 지오소프트가 이제 마켓컬리 관련주인데 이날은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14일은 이제 에코마케팅, LX 세미콘, 서울옥션,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에 일단은 매수세가 몰렸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LX 세미콘은 좀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LX 그룹이 이제 새로 탄생을 했죠. 그래서 아마 디스플레이 어떤 그 패널 구동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일단은 LX 세미콘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위직스터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그 우리 그 메타버스 이제 그거 이제 관련주려 가지고 오른 매수한 종목이다. 매도한 종목 뭐 셀티런 하도 뭐 원익 IPS, 키네마스터. 저 원익 IPS는 계속 좀 외국인의 기관이 일단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종목도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의도적으로 빼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네. 종목이 한번 오를 때는 또 탄력이 붙을 것 같으니까 이제 원익 IPS 아마 밑에서 돌아섰을 때는 한번 우리가 공략하는 것도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있다. 아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휴젤, 뭐 SNS텍, 메디토자주 근데 휴젤도 뭐 신세계에서 인수한다는 얘기 나왔다가 또 이제 부인 공시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날은 뭐 우리기술, 뭐 원익 IPS, 심텍, 이런 종목을 매수했고 매도는 뭐 시젠, 스튜디오 드래곤. 시젠도 워낙 이게 대시세가 났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계속 오르다가 이제 냉탕운탕 왔다 가는 게 이제 시젠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대시세가 난 종목들은 그 뒤에 계속 이렇게 오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엄청나게 이제 이러한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대표적인 섹터가 이제 화학 위주 관련주들이 이제 대시세 나고서 네. 계속 지금 죽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16일 날은 우리 보면은 상하 프론테크, 그다음에 이제 솔브레인, 뭐 위직 스튜디오, 유니시스템, 그다음에 옴니시스템, 카카오게임 첨부해가지고 이제 2차 전지 관련주하고 그다음에 이제 옴니 시스템도 역시 우리 그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죠. 그러면 이제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 이제 과거에 보면 이제 피에스텍하고 옴니 시스템인데 피에스텍이나 옴니 시스템 거의 옴니 시스템 매출액은 좀 많은데 네. 옴니도 보면 이제 적자 회사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PBR이 좀 높고 그래서 일단은 매출액은 좀 높지만 어떤 재무 비율 이런 거 봐서는 피에스텍이 훨씬 이런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판 종목은 이제 에코프로 HN 뭐 최근에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날은 이제 뭐 기관 외국인이 거의 엄청난 규모로 매도를 한 종목이 에코프로 HN, 그다음에 셀티리온 제약, 우리기술 ISC. ISC는 보면 이제 반도체 후공정에 그 테스트 소켓 요거를 이제 만드는 회사가 이제 ISC인데 아마 이날 보면 이제 외국인 기관이 일단은 매도로 아마 전환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아마 분석을 하면 이제 위디오 스튜디오, 카카오게임즈가 이틀 연속 일단 매수를 했고 그다음에 LNF, HLB, ISC, LX 세미콘, 원익 IPS, 셀트론 헬스케어, 우리기술, 솔브레인은 일단은 이제 매수 매도가 반복된 거를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도에 가담한 건 이제 셀트론 제어. 그래서 아마 3일이나 일단은 이제 매도한 게 셀트리온 제어. 그래서 이런 셀트리온 관련해서는 참 이 종목들이 아마 이렇게 계속 어떤 뭐 추세를 이어지는 게 아니라 네. 올랐다가 빠지고 올랐다가 빠지고 이런 모습이니까 아마 이 투자자들보다 아마 어떨 때는 좀 이렇게 맥이 빠지지 않을까. 그렇죠. 오르는 걸 기대했는데 오르면 또 그 다음날 빠지고 그래서 맞습니다. 역시 아마 이제 이런 종목들이 오를 때는 분명 공모에도에 어떤 그 타켓이 되면서 또 빠졌다가 다시 이제 대사는 이런 게 아마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셀트리온 제약은 어떤 중장기보다는 네. 아마 단기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7월 15일에 마지막 종목에 보면 매수 쪽에 SNS텍이 있거든요. 네네. 네, 이 종목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이 종목이 네. 이제 반도체 장비 주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반도체 장비 저기 뭐 PNT, 뭐 PNE 솔루션 네. 이런 종목들이 있었는데 사실 작년에 보면 이제 뭐 반도체 다른 뭐 부품 이런 종들은 굉장히 올랐는데 그 세 종목은 못 올랐어요. 아. 이제 SNS텍하고 네. 이제 PNE 솔루션, PNT라 이제
장비주의 대가들인데 이런 종목들이 못 올랐다가 이제 최근에 올랐는데 이제 SNS텍은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 보면은 이제 뭐 온갖 시중에 전문가들이 추천한 종목이 SNS텍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투자자들이 많이 사가지고 온라인 상태인데 지금 다 물려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투매가 나오기 전에는 제가 볼 때 오르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뭐 위선은 조금 이제 장비주 때문에 올랐는데 네. 지금 아마 대부분의 개미들의 단가가 43,000원, 5,000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SNS텍은 전문가들이 추천한 사람도 제가 보니까 얘기를 안 해요. 아하. 2, 30원 물렸기 때문에. 이미 물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43,000원까지는 안 가더라도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중간 수준까지는 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아마 SNS텍은 그런 식으로 보는데 뭐 또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예. 2015년도인가요? 예, 네, 예. 그때쯤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종목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무슨 종목인지 모르고 그냥 들어갔던 종목이에요. 근데 네. 그때는 한 7,000원대 뭐 이런 때 6, 7,000원대였던 종목이었는데 갑자기 눈에 들어오길래 어떤 종목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네. 네, 근데 그렇군요. 지금 보니까 반도체 종목이네요. 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차트를 보면은 위직 스튜디오 우리 메타버스 관련주라는 거를 네. 하면서 이제 연기금하고 이제 외국인이 지난주 금요일 날 엄청나게 많이 샀죠. 그래서 보면은 차트가 이제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가는 종목. 그래서 보면은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가 제가 이제 우리 7월 달만 해더라도 어떻습니까? 그 자이언트 스텝이 100% 이상 올랐거든요. 그렇죠. 이제 지금 이제 과연 이제 메타버스가 계속 뭐 이제 뉴스가 좋은 게 나오는가 보니까는 계속 상승들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르겠어요. 네. 지금 왜냐하면 워낙 이쪽에 지금 다른 종목들은 빠진데 이쪽에 많이 그 테마주가 형성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종목들이 뭐 쉽게 이렇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뭐 꺾이면 또 급락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죠. 차트 모양이 거의 뭐 정배열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가는 때는 종목들은 계속 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부익부 빈익빈 이것도 이제 줄상에 네, 나오고 맞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러한 우리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이제 분명 꺾일 시점이 됐는데 아직 꺾인다고 장담을 못 해요. 워낙 급격히 오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못 또 이익 났다고 팔면은 이제 후회하는 그런 네. 또 현상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수익이 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최소한의 이제 보유선.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그 전략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유선 전략을 많이 이제 추천해요. 그러니까 보유선이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올랐을 때 내가 어디까지 이제 이제 빠지면은 네. 그때 매도하겠다는데 그러면 이제 보유선 전략은 뭐냐면 다시 주가가 오르면 보유선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뭐 그러니까는 보유선을 현재 가격보다 어떤 그 레인지를 둬야겠죠. 뭐 5%든 뭐해서 네. 여기까지 빠지면 되는데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보유선을 조금씩 올리면은 네. 그래도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 이제 보유선 전략인데 보유선 전략을 써요.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모르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보유선 전략을 매매로 아마 이렇게 활용을 하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지금 보면은 항상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참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 네. 요즘에는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 보면은 그 TV로 많이 보시지만은 댓글창 이용해서 이제 저희한테 종목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응원의 글을 남겨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네. 시청만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네. 언제든지 뭐 종목 상담하셔도 좋고 아니면 궁금하신 거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그냥 빠진다고 그냥 왜 빠질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서로 이제 뭐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고 또 서로 또 댓글 응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이렇게 소통을 통해서 하시는 것도 굉장히 또 도움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편하게 물어보셔도 좋고요. 댓글창 이용하시면은 얼마든지 저희가 상담해 드리니까 댓글창 이용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네. 요새 보면 이제 그 3%라는 그 뭡니까? 네, 그 이 사이트 네, 유튜브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네. 요새 거기가 뭐 구독자가 많은데 거기는 보니까 이제 주로 어널리스트하고 증권사 직원들이 나오는데 네. 이제 펀더멘탈 쪽으로 주로 위주로 네, 하거든요. 옛날에 김동완 소장님 저희 한경에서 같이 방송하신 적도 그랬나요? 있었어요. 네. 이제 보니까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이제 뭐 전문가들 뭐 방송에 나와서 하는 분들이 보면은 네. 대부분이 제가 볼 때는 차티스트래요. 네네. 기술적 거래량 분석 많이 기술 하시죠. 하는데 네. 사실은 이제 우리 이쪽에 이제 정통 이런 뭐 증권사 어널리스트들은 그게 아니고 이제 펀더멘탈 많이 펀더멘탈 하기 하시죠. 때문에 결국에는 펀더멘탈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기업 탐방을 많이 가야 되고 그렇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증권사는 저는 이제 남들이 은퇴할 때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법인 영업을 하는데 네. 이제 제가 소형사다 보니까는 회사에서 레포트가 안 나와요. 근데 이제 대형사들은 막 레포트가 많이 나오니까 뭐 특히 이제 국민연금은 그때 월요일마다 들어가거든요. 그 거의 60개 증권사가 오는데
뭐 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어떤 거였냐면 이제 이 적정 주가 올리는 종목들을 네. 제가 일주일치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프린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인쇄를 해서 뿌렸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그 일주일에 한 번은 탐방을 갔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제 그 법인 용어 보면 이제 월요일 날 국민용 가면 나머지 운영사 하면 거의 뭐 목요일까지는 다 못 돌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은 제가 뭐 이제 탐방을 갔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탐방을 많이 다녀가지고 뭐 안산이나 뭐 이런 네. 안에 있는 데가 그러니까 그때 좀 그래도 이런 중소형주들 위주로 많이 갔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물론 이제 다 아는 내용이라도 탐방을 가면 뭔가 좀 새롭고 기억이 남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러고야지 하는 보니까 요새 전문가들이 뭐 제가 볼 때는 계속 리딩 바쁘지 뭐 탐방 가겠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이제 어느 쪽이 뭐 기술적 기본적 어느 게 뭐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근데 최근에는 이제 기술 분석이 좀 우세한 것 같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기본적 분석 한 30%, 기술 70% 아니 5대가 이게 좀 어떤 조화가 이루어야 되지. 만약에 네. 이제 차트만 의존하다가 만약에 폭락장 나오면 대책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거를 펀더멘탈도 좀 중요하죠. 펀더멘탈도 좀 보면서 시간이 되면 아마 탐방도 가는 이런 어떤 그 습관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네. 제가 최동기 전문가님이 너무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죠. 뭐 그 기본적으로 펀더멘탈도 굉장히 잘 분석을 하고 계시지만은 기업 탐방도 많이 다니시면서 정말 자세하게 알고 계시고 또 공부도 엄청 많이 하시고 거기에다 또 기술적인 분석도 굉장히 잘하신다는 거를 또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말 최동기 전문가님 정말 믿는 분입니다. 저희 오프닝벨 네, 청하시는 분들도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위즈윅 스튜디오 이어서 또 다음 카카오 게임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떻게 넘어가는데 우리 기술까지 왔네요. 제가 네. 넘기다 보니까 시간이 뭐 다 된 것 같아서 보면 네, 네. 솔브레인, 차트명 그동안에 좋고요. 뭐 계속해서 살펴봤던 종목들이다 네. 보니까 네. 일단은 이제 솔브레인 일단은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네.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솔브레인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차트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희 오늘 이슈킹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프닝벨 2부 함께해 주신 전문가분 최동기 전문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프닝벨 2부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댓글창에 헌팅턴님께서 실패 많이 하고 외유내강 오프닝벨에서 수익 많이 납니다.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항상 이렇게 응원의 글 남겨주시는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항상 내실을 튼튼히 다지는 오프닝벨이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내일 오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